안녕하세요.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요,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도록 유튜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픈 스키마라는 회사가 일본에 있고요. 그 일본에서 저는 지금 부사장으로 있는 와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릴 때는요, 그 히트콘이 일단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그리고 웹 마케팅 담당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올해 6월이죠. 6월부터 리리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 2개월째입니다.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한 7사 정도의 회사들이 저번 달에 계약을 하셔서 도입을 하고 계시고, 그 서비스가 리리스 되기 전까지의 그 결과, 이런 데이터들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SEO의 기본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처해야 될 실천적 SEO 대책, 마지막 히트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O의 기본과 최신 트렌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SEO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아직 웹 마케팅 담당자분들이나 사내에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SEO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결과,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최소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의뢰를 맡길 회사를 그 비교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검색 결과에 웹사이트의 페이지가 노출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구글 서버는요,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를 향해서 크롤이라는 정보를 수집하는 로봇을 보냅니다. 이때, 검색 엔진은 기본적으로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색 엔진도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no가 아니라면 yes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no crawl, no index, 아니면은, 뒷살로라고 해서, 크롤을 막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를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반대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먼저 뒷살로가 걸려져 있지 않는, 뒷살로는 robots.txt라는 곳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모두 들어가서 수집을 해옵니다. 네, 수집을 해오게 되면은 그 해온 내용들을요, 이렇게 웹페이지 들어가서 수집을 하게 되면은 구글 서버 쪽에 카테고리, 뭐 간단하게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텍스트 파일이면 텍스트 파일, 아니면 음성이면 음성, 영상이면 영상,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카테고라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라이즈가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끝난 내용들을 가지고 예, 구글이나 뭐 다른 검색 엔진들도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또는 코어 업데이트 그 기준에 대해서 필터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렬이 되면은 이제 검색 랭킹이 결정이 됩니다. 페이지별로. 키워드에 따른 검색 랭킹이죠. 네, 그게 서버 쪽으로 연결이 되고, 서버 쪽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유저들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 1위에서 몇 위,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마 SEO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SEO는 이것만 중요하다, 저것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테크니컬 SEO는 필요 없다. 컨텐츠 SEO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SEO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기술적인 SEO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 크롤이 정보를 제대로 수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SEO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맡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역시 그 가장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저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더라도 그 수집할 정보가 없다면 아마 그 어떤 키워드로든 유저를 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 엔진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런 바탕을 움직임을 합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색 엔진 마케팅, SEM이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 이게 SNS나 이런 다른 광고들이랑 다르게 가장 주목을 받게끔 되는 이유가 뭐냐면, SNS는 목적이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심심해서 검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할 일 없는 검색할까?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0%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유저의 그 깊은 원하는 목적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인한 브랜딩을 완성시키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SEO라는 게 계속 지금도 그렇고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가 100%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요. 키워드를 검색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AI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 AI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검색 결과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페이지를 클릭을 하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은요, 1페이지에서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1페이지에만 나와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1페이지에서 정보를 만족하지 않은 유저분들은요, 2페이지, 상황에 따라서는 2페이지, 3페이지를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2페이지, 3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도 액세스가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은 1페이지에 노출을 되는 게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정보죠. 유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유저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요, 이런 컨텐츠를 보게 됩니다. 이 컨텐츠는 저희 히트콘이 생성하는 컨텐츠를 이미지로 보여준 건데요. 이거는 일본 컨텐츠고요. 여기는 한국 컨텐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보여지고 그 컨텐츠 내용을 읽고, 유저는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다음 액션을 취하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SEO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요, 따로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SEO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콘텐츠, 그리고 유저의 행동이죠.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유저의 행동. 예, 랭크 브레이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내부 요인, 내부적 요인입니다. 이 테크니컬 SEO라고 불리는 내부적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링크.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가 SEO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때 보면은 담당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아, 근데 우리 회사에는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어, 컨설팅을 받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효과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SEO 콘텐츠에서는 간혹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네. 워낙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가 되는 걸로 인해서,
기존의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걸렸던 작업의 수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 오고 있어요. AI로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의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을 때 차이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AI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쓰게 되는데요. 그 시간도 그 AI를 도입하는 걸로 인해서 크게 시간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이 중요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I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AI한테 SEO 컨텐츠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키워드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개발팀하고 같이 히트콘을 개발을 할 때 저도 저희 사이트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네. 인덱싱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트콘을 AI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그 안에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 콘텐츠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히트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 건축물을 해체하는 기업이었는데요. 그, 그쪽에서 테스트 후반 기간에 포함해서 리리스까지 3개월 정도 데이터를 진행을 했는데, 콘텐츠를 넣고요. 약 30, 30개에서 45개, 약 45개의 콘텐츠를 넣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넣어서요. 작년 대비 같은 기간에서 비교를 했을 때 600% 이상의 오가닉 트래픽 상승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타 업체로부터 일에 관련된 문의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조업계인데요. 뭐, 산소 캡슐이라고 불리는 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대에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요. 그거를 일반 B2C로 판매를 하기 어렵고요. B2B 판매인데, 그 판매를 하고자 액세스를 불리려고 SEO 하시려고 하셨었지만, 그거 잘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트콘을 지금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하셨는데, 한 달이 테스트한 게 아니구나. 20일 테스트 하셨네, 20일. 20일 테스트 하셨는데, 그때, 일단 검색 키워드 볼륨 500 정도 되는 키워드로 20일 만에 1위를 2개 정도 차지하시고, 그리고 이 기업도 지금 개인, 오사카에 있는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문의가 왔다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SEO의 기본적인 부분과 AI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어떻게 SEO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AI 시대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AI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오히려 한국은 일본보다는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개발 과정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AI를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요. 다만 이게 AI를 도입을 하는 것도 이게 기업에서 뭐 뭔가 하나를 판단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업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마켓사라는 정보를 수집해서 앙케이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수집한 내용에 따르면 생성 AI의 시장 규모는 2024년에 209달러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2030년에는 13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도 혹시
예전의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시는 기업분들 계시다면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그 마케팅 기법은요, 회사에서 고객한테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식의 마케팅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시회를 가서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돌려가지고 고객한테, 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SEO를 함으로써 어떤 식의 마케팅 방식이 될 수 있냐면, 고객이 회사로 직접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SEO를 하게 되면요, 사이트 안에 컨텐츠를 그 키워드에 따른 콘텐츠를 만들어가게 되시는데 그 키워드는 유저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그거에 대해 콘텐츠를 읽은 고객들은요, 이미 그 사이트의 정보에 대해서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을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전 세계 구글만으로 하더라도 사용하는 유저가 90%를 넘는다고 해요.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검색 엔진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단순히 그냥 명함으로 사용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온드미디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자산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자산으로 들어온 유저들이 단순히 그냥 어널리틱스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문의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피터로 되시는 고객분들이 언더미디어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잘 인지를 하고 다음에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야지라고 마음에 들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강화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영업 부분의 허들은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그 리드를 확보하는 부분의 허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그 경감이 되고 각도도 높은 상태에서 고객을 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B2B 기업분들은요, 지금 B2C보다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일본 데이터기도 한데, 한국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웬만한 기업분들은 홈페이지를 가지려고 하시고, 그걸로 마케팅을 하시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SEO라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다 보니 광고에 연연하게 되시고 광고에 연연하다 보니 예산이 계속 안 맞아가고 코스트 퍼포먼스가 안 맞으면은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B2B 고객분들,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검색, 유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장르, 이런 부분이 B2B에 많다는 부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몽에서 SEO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다양한 그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중소기업 분들이, 뭐 대기업 분들은 이미 그 예산이 측정이 돼 있고, 저는 일본에서 한 12년째 지금 SEO 업계에 있는데요. 대기업 컨설팅 들어가면은, 어, 뭐 중소기업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던 그런 니즈가 있기도 합니다. 네. 예산을 소모해야 되니까 뭐든 좋으니까 금액을 좀 더블로 해서 청구서를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중소기업 분들은 아마 많이 그 현장에서 싸우시면서 힘들게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그 회사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심리가 SNS에 맞는 건지 웹사이트에 맞는 건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 기업 사이트에 단순히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시뿐만이 아니라 고객 니즈에 맞는 키워드로 된 컨텐츠를 양산하는 것. 이게 SEO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SEO 대책을 했으니까, 플러스로 50만 원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 안에 콘텐츠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SEO 대책을 하더라도 그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외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O 대책을 한다는 건 SEO 콘텐츠가 따라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규모, 지역 관계없이 신속한 정보의 변화와 대두가 되는, 정보의 변화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AI를 활용한 SEO 콘텐츠는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필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자가 없이도 SEO 콘텐츠를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그 담당자가 없이도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공개하게 됐냐면요. 제가 지금 일본의 군마라는 시골 지역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있다 보니 웹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사장님들에서 시작해서 담당자분들도 그래요. 근데 또 웹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닥 많지 않았어요. 10개의 회사를 가보면 한 명, 두 명 있을까? 이 정도. 근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런 문제를, 니즈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에선 자동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동화 콘텐츠, 자동화 SEO 콘텐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름으로 치면 똑같은 건데, 네.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처음 스타트는 그런 이유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히트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콘이 AI 콘텐츠를 생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히트콘 AI 콘텐츠 안에는요, 메인 코어, 서브 코어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치면 뇌죠. 예. 뇌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코어에는 키워드 검색 니즈를 분석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교육을 시킨 메인 코어 기능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SEO는 단순히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테크니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년간이 업계에 있으면서요, SEO 테크니컬 SEO 자체를 리스트화 하는데도, 지금, 그, 뭐,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 플러스 12년간의 컨설팅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요, 제가 메인 코어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저희 SEO 개발자분께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메인 코어, 서브 코어에 대해서 각각 그런 요소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AI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이 쓰고 사람이 체크를 했다면 저희 히트코는요, AI가 쓰고 사람이 체크를 합니다. 네, 휴먼 체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먼 코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담당자를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가 키워드 선정을 하고 컨텐츠의 방향성을 설정을 합니다. 그것만 설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컨텐츠 생성은 AI가 진행을 하고요. 왜 이런 구성이 됐냐면, 어,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O 교육을 했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부트캠프를 했었습니다.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또, 이 시트콘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제가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있어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휴먼 코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 이것만 있으면은 담당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키워드 선정과 컨텐츠별 방향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요소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사이트에 히트콘을 사용하시는 회사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좀 편했어요. 네. 이 키워드, 예를 들어 전문적인 부분에 키워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좀 더
그 중요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담당자분들이, 역시 담당자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속냉동기의 사례에서 따지면은, 예, 드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기가 얼었다가 해동이 될 때, 그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거기서 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드립이라고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드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면요. 바로바로 답변을 주십니다. 네. 그런 부분은 콘텐츠 생성하기 전에 방향성 부분을 설정을 해놓으면 AI가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는요, AI 콘텐츠가 나오기 전에 라이팅을 의뢰를 하면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유료 이미지를 사서 적용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히트콘에서는 헤드라인에 맞게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개발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데 점점 더 그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그 생성할 수 있게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그리고 또 히트콘의 메인 기능은요. 워드프레스하고 쇼피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그 다른 사이트들의 예를 들어 자체 개발을 하셨거나 다른 플랫폼을 쓰시거나 다른 CMS를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로 워드프레스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컨텐츠를 넣 생성을 시키고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그 작업을 회사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상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면서 이미지도 히트콘에서 생성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표나 테이블이죠. 예. 표로 정리를 하거나 리스트로 정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요. 그 히트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휴면 체크 한번 업로드가 되면은 저희가 휴면 체크 들어가는데 휴면 체크가 다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하고 싶으실 때 하셔도 되고 저희 쪽에 그 자동으로 몇 날 며칠 이렇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업로드 자체도 스케줄에 맞춰서 자동으로 공개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드립니다. 네, 히트콘의 기능은 이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시트콘 서비스는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50군데 영업을 돌아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사이트를 처음 만드신 분들, 도메인 새로 생겼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로스하고 프로플라인을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유는 뭐냐면, 사이트가 얼마 안 된 사이트는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기인데 그 애기한테 우리가 연필을 주거나 볼펜을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이트에 컨텐츠를 여기 그로스플럼 보시면 40개의 컨텐츠를 한 달에 넣어버리는데 이걸 한 번에 팍 때려 넣거나 이렇게 하면요. 검색 결과에 에, 구글 자체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인덱싱이라 그러는데, 인덱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랭킹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덱싱 자체가 안 되면 랭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그 새로 생긴 사이트에 한 번에 이렇게 단기간에 넣어버리면요. 이 인덱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비에 걸리는 거랑 똑같죠. 변비에 걸리면 계속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막히잖아요, 그게.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새로 생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오가닉 트래픽으로 500에서 한 1000 정도 나오실 때까지는 베이직을 쓰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의 목적은요. 매출을 올리거나 브랜딩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베이직 목적 자체는, 이 오가닉 트래픽을 늘리는 거, 대해서만 목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이거를 쓰시면서, 고객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웹사이트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그 전략적으로 그 베이직 플랜에서 뭔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객에 집중을 한 베이직 플랜으로 성장을 해 나가다가 500에서 1000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갔으면 그때 처음으로 그로스 플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이를 잘 보시면 최소 계약 기간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베이식 플라이는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데 드시는 처음 초기 비용 30만 원이 있는데 그 30만 원 초기 비용을 내시면요. 베이식은 언제든지 해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약이라기보다는 비용을 어, 입금을 하시면 콘텐츠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비용을 들어가지 않으면 콘텐츠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끊으시면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사이트에 들어간 콘텐츠를 다 뭐 지워야 되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구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그로스 플랜하고 그 프로 플랜에는 최소 6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에 있는 이유는요, 그로스 플랜은 단순히 모객을 위한 플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모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회사 담당자분하고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규 미팅도 갖고요. 그리고 저희 사내 쪽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체 미팅을 가지면서 이 사이트 자체에 SEO 대책도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리고, 물론 그 콘텐츠에 한해서 SEO 대책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이트 전체의 테크니컬 SEO 요인에 대해서는 개발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부분은 저희가 SEO 대책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은, 월별 매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월별 목표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목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콘텐츠를 40개씩 이렇게 올려가는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요, 이 계약 기간 안에 최소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그 매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 AI 개발 팀들도 같이 들어가서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로스 플랜으로 계속 성장을 시키시다 보면은 이거 말씀드린 거 깜빡했네요. 그로스 플랜, 그 프로 플랜 둘 다 그런데, 이 플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약 기간을 잡으시면 자동 갱신이 없습니다. 네. 갱신 기간이 되면은요, 저희가 그 계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계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이 비용 부분이 이제 저희 쪽으로 볼 때는 아마 실적이 계속 쌓이고 성과를 이루게 되면은 금액을 더 올려서 제한하시는 회사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금액이 변동이 될 테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가 수십사, 수백사 이렇게 되는 회사들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 자체의 컨설팅은 최대 10개 회사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담당자가 새로 생겼을 때 그 담당자의 같은 경우는 아마 많아봐야 5개 정도의 회사밖에 담당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의 제한이 있어서 회사 수의 그 제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로스 플랜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상의 더 큰 스테이지로 가고 싶은 회사분들이 이제 프로를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프로를 가실 사이트 회사들은요, 한 달에 한 10만 정도의 트래픽 이상은 있어야, 이 컨텐츠 150개 발행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 그로스 플랜과 같이 팀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담당자가 붙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매출 상승은 물론이고 브랜딩 구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사이트를 성장시켜 나가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 모든 플랜에 대해서 키워드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 조사 비용이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네. 이 두 군데에선 듭니다. 프로에서는 필요 없고요.
네, 이 비용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드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키워드로 그대로 콘텐츠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에 판단은 좀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키워드라는 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키워드도 있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키워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조사 비용으로서 비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체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송금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송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송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를 저희가 그 결제 화면을 보내드리는데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시는 부분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은 현금 영수증? 한국에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죠. 네. 현금 영수증을 따로 떼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트콘 SEO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